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2월 초 미국 본토 몬태나주 상공에서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열기구 풍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지 며칠 후 미국의 F-22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기는 하였지만 감시 및 정찰 수단으로 인공위성과 고고도 정찰기가 활용되고 있는 21세기에 풍선을 군사 정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머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도 몇천만원짜리 풍선 격추에 대당 2~3천억 원이나 드는 전투기를 띄우고 6~7억 원이나 드는 미사일을 발사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열기구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한 기사를 내놓았는데, 며칠 전 인도 언론 인디아 투데이에서 열기구 풍선의 장점을 현행 첨단 정찰 수단인 위성 및 드론과 비교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열기구 풍선은 인공위성과 비교하여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이 돋보이지만 기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도 언론 인디아 투데이가 게재한 기사를 살펴본 다음 정찰용 열기구 풍선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 투데이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위성 및 드론의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열기구 풍선을 이용하는 이유. 2월 첫째 주 중국의 풍선을 격추한 후 미국 본토 상공에서 갑자기 스파이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목격하는 일이 급증했다. 러시아마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풍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인공위성과 드론의 시대에 풍선이 군사적 전략적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걸까? 인디아 투데이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한화 2,470조 원, 1조 9천억 달러이며 중국은 2021년 286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109조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다. 인디아 투데이의 자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23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16% 증액된 한화 1,057조 원 8,133억 달러이며 중국의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한화 279조 원 1조 4,504억 위안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인 2021년 한화 47조 원 3조 1,100억 루블이었다가 2023년에는 한화 85조 원으로 2배가량 증액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의 약 3.7배, 러시아에 비해서는 12배에서 21배에 이릅니다. 세 나라는 최첨단 무기와 최신식 방어기술로 무장하고 있으며 뛰어난 전술적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이들 나라는 풍선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2월 첫째 주 미국이 중국의 풍선을 격추한 후 미국 본토 상공에서 갑자기 스파이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목격하는 일이 급증했다.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략 6개의 스파이 풍선이 키우 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발견된 것은 바람에 떠다니는 풍선으로 이들에는 정보 수집 장치나 정찰용 반사경이 장착되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이런 군사 선진국들이 풍선에 의존하는 것일까? 검증된 기술. 풍선은 전쟁터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존재해 왔으며 특별한 점은 지상 24km에서 37km 상공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구조물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수소가스가 채워진 최초의 풍선은 1783년 파리 상공을 비행했으며 그 이후로 이 비행체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진화하고 용도가 변경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군은 고고도 스파이 풍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프로젝트 제네트릭스라고 불리는 1년의 대규모 임무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에 소련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을 위해 풍선을 날렸다. 조용하고 효과적인. 이 풍선이 비행하는 고도는 상용 항공들이 비행하는 고도보다 훨씬 높다. 일본 북부의 산리쿠 벌룬 센터는 2022년 지구 표면에서 약 53km의 상공에 조용히 풍선을 날림으로써 역사를 만들었다. 47km를 더 올라갔다면 풍선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카르멘 라인에 닿았을 것이다. 수년에 걸쳐 몇몇 회사는 대기 조성 확인 등의 화학적 연구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항공 정찰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배치할 수 있는 풍선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풍선은 또한 보다 장시간의 임무를 위해 태양 에너지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감시위성보다 저렴. 감시위성은 효과적이지만 발사하기가 쉽지 않다. 개발에서 조립, 발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공위성은 지속적인 인력 및 자금원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풍선은 제조와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새로운 발사를 위한 전체 준비 시간도 훨씬 짧다. 스페이스X가 2번의 연속 발사를 위한 발사대 준비에 약 5일이 걸리는 데 반해 풍선은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드론보다 낫다? 무인 항공기는 군사용 항공 정찰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 중의 하나에 있다. 그러나 UAV는 풍선과 비교할 때 단점이 있다. 풍선이 지구 상공 37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 무인 항공기는 지상 5.5km까지만 비행이 가능하다. 풍선의 또 다른 장점은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데 비해 공중에서 매우 조용히 비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드론은 화력 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거운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다. 전쟁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풍선은 몰래 공중으로 국경을 넘어가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국들에게는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2월 17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인디아투데이는 위성 및 드론의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찰 감시용으로 풍선을 이용하는 이유로 저렴함과 효율성 등을 꼽고 있는데 기사 내용 중 열기구 풍선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기구 풍선은 검증된 기술로서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이다. 열기구는 1783년 첫 비행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진화하면서 그 활용 용도가 확대된 기술로서 신뢰성이 검증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열기구 풍선은 조용하면서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열기구 풍선은 항공기나 드론과는 달리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 조용하며 태양 전지판 등을 장착하여 장기간 상공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기구 풍선은 초고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탐지가 어렵다. 열기구 풍선은 민간용은 물론 군용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고도보다 훨씬 높은 지상 24에서 37km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초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만큼 지상에서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열기구 풍선은 저렴하며 발사를 위한 전체 준비 시간도 짧다. 인공위성은 말할 것도 없이 무인 드론과 정찰용 항공기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풍선을 띄울 수 있으며 생산에서 조립, 발사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열기구 풍선은 오래된 기술이지만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다른 수단들에 비해 저렴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정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 비용, 은밀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 가성비 높은 정찰 감시용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위성이나 드론은 열기구 풍선이 가질 수 없는 확실한 장점들이 있지만 열기구 풍선도 위성과 드론이 가지지 못한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의 중국 열기구 풍선이 세계적 이슈가 됨에 따라 향후 열기구 풍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탐지 및 파괴가 어려운 장점들 때문에 북한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관심을 둘 만한 정찰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드론의 대한민국 침투 대응에 실패한 군에게 비대칭 정찰 전력인 열기구 풍선이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